지난 9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권오수 회장을 포함한 주범들의 1심 유죄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는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손 씨는 본인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앞서 1심은 전주인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주가 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 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손 씨가 시세 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대 범행을 묵인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손모 씨처럼 전주 역할을 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던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2심 판결문에 김건희는 87번, 최은순은 33번 적시되었고 김건희는 1심 때보다 약 2배 이상 언급 횟수가 늘며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주가 조작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대한 숱한 물증과 정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기소하기는커녕 김건희의 편의를 봐주며 황제 조사를 했던 정치검찰을 비롯해 1심 때 김건희의 무죄가 입증되었다면서 자신만만해하던 대통령실과 국힘, 그리고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불리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2심 판결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작전 세력을 모아 불법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범죄입니다. 여기서 김건희는 권오수의 소개로 주가 조작 세력과 접촉해 전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국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김건희가 단순 투자자라며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서울대 인문대 최고 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서 현직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떡하니 명시된 김건희의 이력을 볼 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와 꽤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10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권오수의 판결문에는 김건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되었고 또 김건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종목, 물량,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통장 매매 102건은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이 중 48건이 김건희 계좌로 거래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통정 매매로 2009년 2,000원으로 시작했던 회사 주가는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되긴 했지만 직접 주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2월 14일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1차 주가 조작 때 김건희가 직접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오후 1시 2분에 작전 세력끼리 문자 메시지가 오갔고 3분 40초 뒤인 오후 1시 5분경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 뒤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에게 전화를 걸어 10만 주를 누가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직원은 의아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만 주가 이날 전체 거래량 32만 6천 주에서 27.6%에 달할 정도로 꽤 많은 물량이었는데 이를 누군가가 모조리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김건희도 이 직원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많은 물량을 매도했기에 반기는 내색을 드러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체결됐죠? 라며 누군가 매수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직원은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 토러스 증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의 주포였던 김 씨가 지점장으로 있었던 증권사입니다.
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은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2일 2차 작전 세력인 민모 씨를 신문하던 공판 검사도 언급한 곳입니다. 그는 2010년 거래 당시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주가 조작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2010년 11월 1일 작전 세력이 동료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하고 20여 분 뒤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7초 만에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날 김건희와 대신증권 담당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자가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건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엄마인 최 씨도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 씨는 지난 2010년 동일 IP를 통해 주식 계좌에 접속했는데 최 씨 외에도 다수의 다른 거래자들 명의의 계좌를 접속할 때도 동일 IP가 사용됐습니다. 이는 A 씨가 최 씨를 비롯한 다른 거래자들이 보유한 주식으로 거래하며 시세 조종을 벌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010년 9월에서 11월까지 최 씨 계좌 2개에서 물량 소진과 통장 매매 등 수상한 거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을 했다고 다분히 의심되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 일람표를 보면 주가 조작을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범죄 일람표에는 2010년 1월 12일자 거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전화로 직접 낸 것이었습니다. 실례로 범죄 일람표에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0주를 2,385원에 사겠다고 매수 주문을 냈는데 3분 뒤 주가 조작범 이모 씨가 관리하던 다른 계좌에서 정확히 1000주를 2,385원에 팔겠다는 매도 주문이 나와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를 통정 매매라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 의거하여 김건희는 주가 조작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김건희가 주가 조작 공범이 아니라면 검찰의 공소장과 첨부된 범죄 일람표 작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용해 김건희를 주가 조작 혐의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또 다른 녹취록을 보면 2009년 7월 24일과 27일 그리고 30일에 김건희는 권오수의 지인들이 매도 주문을 내놓자 짧게는 4초에서 길게는 9초 만에 정확히 같은 가격과 수량의 매수 주문을 내서 이를 사들였습니다. 이 통정 매매로 사들인 주식은 2억 1,326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시점을 2009년 12월 23일로 설정하여 이 통정 매매는 법적 수사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검찰이 법 기술까지 쓴 것입니다. 이러니 검찰이 견찰, 개검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 성역은 없다며 법과 원칙을 말로만 강조한 허수아비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손도 대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퇴임해버렸고 최근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원석과 마찬가지로 김건희의 의혹을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식물 검찰총장이기에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사건까지 조작 날조에 온갖 의혹을 부풀리며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큰 문제는 수구 언론의 경우 김건희의 범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않고 침묵하고 심지어 김건희를 변호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 및 개혁과 수구 언론 폐간을 위해 우리는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